주식 동부님들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급의 달인 추수기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현대제철이 되겠습니다. 종목 분석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의 길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하단에 인기 동영상과 재생 목록에 많이 본 동영상도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현대제철입니다. 리포트 내용 이렇게 되어 있네요. 2분기 예상에 부합하는 호실적을 기록했다. 투자 포인트는 적극적인 경기 부양이 없더라도 상당히 완만한 속도이겠지만 하반기 중국 철강 수요는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두 번째 리포트인데요. 시황 회복을 기다리며 QOQ 판매량 개선은 봉형강 시장 성수기, 판가 개선은 봉형강 시장 성수기, 판가 개선은 자동차 강판 수요 호조 효과, 3분기 건설 수요 부진으로 인한 실적 둔화가 예상된다. 눈높이 조절이 필요하고 밸류에이션 매력이 부각을 위해서는 보다 확대된 업황 회복에 대한 가능성이 요구된다. 2분기 실적은 판재료보다는 봉형강류 기여도가 높았다. 봉형강 시장의 계절적 성수기 효과와 기성 수요 호조로 인해 형강, 철근 판매가 늘어난 이유이다. 제품 판매 단가는 개선되었는데 봉형강류 판매 하락을 판재료 판가 상승이 상쇄했기 때문이다. 참고적으로 자,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철강 회사라고 보시면 이제 세 개 회사를 보통 보잖아요.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회사들이 전부 다 합니다. 다 하긴 하는데 조금 더 시장에 반영이 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포스코 같은 경우는 조선 후판주가 되겠죠. 조선 후판에 조금 더 움직인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후판에 관련돼 가지고 좀 더 움직인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선주와 관련돼 같이 움직인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동사 같은 경우는 냉연 강판입니다. 그래서 자동차하고 같이 연동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동국제강 같은 경우는 봉형강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봉형강이 뭐냐? 그러면은 철근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철근. 그러니까 건설 경기하고 동국제강이 같이 연동이 된다라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추세적으로 보시면은 자, 일단은 지지대 같은 경우는 자, 34,500원 되겠습니다. 지지대 34,500원 되겠고 저항대 같은 경우는 37,500원 되겠습니다. 34,500원, 37,500원 참고하시고요. 그 위 구간에서는 신고가 구간이기 때문에 5일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을 핸들한 수급 같은 경우는 기관이죠. 수급 동향 보시겠습니다. 자, 외국인 한 달 동안 116만 3천 주를 순매수했습니다. 전반적으로 계속 순매수 기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한 달 동안 29만 4천 주를 샀습니다. 최근에 4거래 연속으로 사고 있는 거죠. 계속 그 전에 팔다가 순매도했다가 갑자기 4거래 연속으로 사고 있습니다. 누가 사고 있느냐? 자, 보험, 자,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 사고 있고, 자, 금투만이 현재 샀다 팔았다 트레이딩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사 같은 경우는 신용별 0.3%, 예, 상당히 낮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코스피 200 종목이기 때문에 대차거래 공매도 상황 보시겠습니다. 자, 대차거래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최근에 물론 조금 사긴 했지만, 조금 늘리긴 했지만은 전반적으로 대차거래는 좀 감소하는 추세죠. 예. 중간에 조금 증가하긴 했지만은 전반적으로 감소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달 평균을 보게 되면은 약 한 15만 주가 감소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매도 상황 보시겠습니다. 공매도 같은 경우는 하루 거래량 중에 공매도가 얼마나 차지하는지 그 매매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보시면 되는데 10% 이상이 중요하다겠죠. 자,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7일 이 정도면은 어느 정도 공격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대차 거래는 좀 감소하고 있잖아요. 근데 공매도는 어느 정도 공격한다는 거죠. 총을 쏘다가 전쟁터에서 총을 쏘다가 총알에 떨어지면 어떻게 하죠? 총을 못 쏘죠. 지금 상황이 그렇다는 거죠. 지금은 열심히 총을 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만간 대차거래라는 총알이 조만간 다 떨어질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총을 못 쏜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는 아시겠죠? 자, 이제 최대주 지분율 보겠습니다. 최대주 지분율을 보는 이유는 바로 책임경영 확인 차원이 되겠습니다. 최대주 기아가 되겠죠. 35%, 국민연금도 6.5% 가지고 있습니다. 최대주주는 대형주 같은 경우는 20% 이상, 중소형주는 30% 이상이 돼야만 책임경영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책임경영 반대는 뭐죠? 무책임한 경영이죠. 무책임한 경영은 어떻습니까? 최대 주주의
배만 불리기 위해서 오히려 회사를 이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고점에서 예를 들면은 본인이라든지 최대 주주 본인이라든지 관계인들이 차익실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갑자기 12BW 때리거나 고점에서 아니면 악재를 터뜨립니다. 그리고 저점이 내려오잖아요. 쭉 주가가 떨어지잖아요. 그때 본인들이 지분을 늘리는 겁니다. 상당히 기존 주주들은 상당히 열받겠죠. 바로 그런 게 무책임한 경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동사 같은 경우는 35%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죠. 책임경영 차원에서는 최대 지분율이 이 정도면 상당히 좋습니다. 자, 동사는 철강 영업부문, 판재, 봉형강, 중기계 등 및 기타 영업부문은 반제품, 부산물 등 영위하고 있다. 고로 부문에서는 현대자동차 부그룹 내 공동 연구개발을 진행하는 한편 2013년 말 현대하이스코 냉연 사업부문을 분할 합병하여 자동차용 강판에 특화된 전문기업으로 변모하였다. 매출은 판재가 53.47%, 봉형강이 36.86%, 해외 판재가 15.5%로 이루어지고 있다. 판재라는 게 뭐냐면요, 이제 널판지처럼 합판처럼 판판한 겁니다. 판판한 거 가지고 이제 보신 분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자동차에 보면 이제 차체 공장에 가게 되면은 5,000톤, 10,000톤 이런 프레스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이제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이제 기계가 하는 거죠. 거기에 그러면서 그 밖에 아웃라인을 설치해 놓습니다. 사람 못 들어가게 자동으로 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5,000톤, 10,000톤이 한번 프레스를 찍잖아요. 그럼 소리가 엄청 크거든요. 내려갈 때도 천천히 내려가고 올라갈 때도 천천히 올라가는데 소리가 엄청 큽니다. 그래가지고 그 합판을 판넬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아우트 판넬, 인 판넬, 루프 판넬을 만들어 가지고 로봇을 용접하게 되면은 차체가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한 판재라는 것은 바로 냉연 강판을 말하는 겁니다. 자동차에 들어가는 냉연 강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내 종속법인 원재료 및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영업이 감소하고 있으며 정부 및 현대자동차 그룹과 함께 수소 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소 사업 투자를 준비하고 있다. 이에 수소 및 연료전지 금속 분리판 생산을 확대하고 있으며 수소 생산 설비를 기반으로 한 연료전지 발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수소 사업까지도 상당히 지금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다 마찬가지입니다. 철강을 만들면서 나오는 수소를 이용해가지고 수소를 사업을 한다는 거죠. 매출액 같은 경우는 작년에 27조에서 올해 26조 원은 좀 감소했다가 내년에 26조 7조 원까지 차이는 없지만은 그렇게 회복은 못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작년에 1조 6천억에서 올해 1조 5천억, 내년에 1조 6천억까지 다시 회복하고요.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는 작년에 1조 300억에서 올해 9,300억, 내년에 1조 200억 다시 회복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분기 실적 보시게 되면은 1분기 때 작년에 6,900억 원에서 올해 3,300억 원, 반토막 이상이 났죠. 어닝 쇼크 났습니다. 2분기도 작년에 8,200억에서 올해 4,600억. 상당히 안 좋습니다. 자, 3분기 어떤가요? 작년에 3,700억에서 올해 3,300억. 갭을 많이 줄였죠? 이 정도면은 어닝 쇼크는 아니고 실적 좀 안 좋다. 약간 안 좋아졌다. 뭐 그 정도 수준까지 되고 자, 4분기는 작년에 2,760억 적자에서 올해 3,983억 원으로 흑자 전환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1분기, 2분기, 3분기까지는 작년보다 실적이 좀 안 좋습니다. 그런데 4분기 때는 드디어 어닝 서프라이 나온 거죠. 작년 대비 흑자 전환되고 자, YOY도 마찬가지고 QOQ도 마찬가지죠. QOQ도 3,300억에서 3,900억까지 YOY, QOQ 전부 다 실적이 좋아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채 비율 같은 경우는 자, 79%, 유보율은 2,700%이기 때문에 재무적으로 상당히 튼튼한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업이익률은 6.1%이기 때문에 일반 제조 평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EPS 같은 경우는 7,696원, BPS는 15만 3천원 되겠습니다. 자, 7,696원 기준으로 현재 밸류에이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7696이죠. 자, 36650 나누기 7696입니다. 7696. 자, 7696. 예. PER로 4.7배입니다. 엄청 저렴하죠?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는 누가 지금 지탱하고 있습니까? 지금 반도체가 지금 수출이 감소하고 있잖아요. 대한민국이 이번에도 수출이 무역수지가 흑자라고 하지만은 수출도 감소했어요. 그런데 수입이 더 많이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에너지, 예를 들면은 원유라는 천연가스 가격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환율도 괜찮기 때문에 환율도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면서 1300원대에서 1200원까지 좀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환율의 영향과 그 다음에 원자재, 그러니까 에너지, 그러니까 원유라는 천연가스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수출이 감소했다는 거죠. 불황형 흑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반도체가 더 감소했어요. 그런데 그나마 자동차가 수출을 많이 하면서 어느 정도 상쇄를 시켰다는 겁니다. 그렇게 자동차가 그렇게 잘 나오는데 어떻다? 예, 실적이 잘 나오는데 영업이 잘 나오는데 이 종목이 PER 4.7배다. 상당히 저평가란 거죠. 이제 지금 상태에서 2배가 되면은 PER 9배밖에 안 됩니다. 9배가 돼도 비싼 게 아니잖아요. 쉽게 말하면은 삼성전자하고 삼성전기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현대기아차하고 현대제철하고는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상당히 저평가 상태라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분기 때 대박이 되기 때문에 혹시 이 상태로 3분기 실적 발표 즈음까지, 그러니까 3분기 실적 발표 언제 합니까? 10월 말쯤이겠죠. 10월 말쯤 그 즈음까지도 현재 계속 이 상태로 PER 뭐 4배, 5배 이 구간에 왔다. 그러면은 구간에서는 조금씩 들어가셨다가 4분기 실적 발표할 때까지 한번 들어가셨다가 한번 대박 한번 터뜨린 것도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업 기여로 들어가겠습니다. 주로 어디서 매출이 나오는지 보시게 되겠습니다. 매출은 어디서 나오느냐? 자, 판재가 뭐라겠죠? 자동차에 들어가는 냉형 강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봉형강에서 37%, 해외 판재에서 14%, 나머지는 기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판재에서 51%, 봉형강에서 37% 나오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자동차 부품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철강회사지만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본금 변동 대역은 최근에 유상증자 한 건 없죠? 아까 보셨다시피 재무적으로 상당히 튼튼한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계사 및 연결된 회사로는 전부 다 이렇게 관련 회사입니다. 그래서 자, 강판을 만든 회사, 철강제 만든 회사, 다 해외 공장, 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마찬가지죠. 아까 보셨던 것처럼 현재 구간은 PER 4배 구간입니다. 상당히 저평가랑 상태죠. 그리고 4분기 때는 어닝 서프라이즈 나오기 때문에 그 점을 유념해가지고 4분기 실적, 3분기 실적이죠. 3분기 실적 발표 즈음부터 들어가셔가지고 4분기 때까지 어닝 서프라이즈 나오는 거를 기대하시면서 한번 끌고 가시는 것도 방법이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현대제철에 대한 종목 분석이었고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희 기운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하단에 인기 동영상과 재생 목록에 많이 본 동영상도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추세와 수급의 달인 주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